지식산업센터 투자,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2019년 부동산 시장을 경험하면서 주변에 누가 부동산으로 1억을 벌었다더라, 2억을 벌었다더라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들은 부동산 투자로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지셨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식산업센터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투자 수익률이 높다, 안정적이다 라는 말에 이끌려 큰 결심을 하고 투자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빠르게 식어가고 막상 잔금 납부 시기가 다가오거나 공실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밀려오지는 않으셨나요? 잔금은 냈는데 공실은 언제 채워질지 답도 보이지 않고 이자랑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습니다. 중이 재월이 못 깎는다고 호기롭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지만 저 역시도 잔금 납부를 하고 1년 가까이 공실로 방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관리비까지 감당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을걸, 괜히 투자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고 잔금을 앞둔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실과 잔금 납부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출을 잘 받아서 잔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공실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호실을 빨리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지금처럼 얼어붙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잘못된 방법으로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실입니다. 아마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공실이 길어지면 공실의 기간만큼 들어오는 수익은 없는데 대출이자와 호실의 관리비는 계속 나가게 됩니다. 처음 한두 달이야 버틸 수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길어지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가깝게 임차인 세팅을 하지 못해서 공실로 방치한 적이 있는데 이때 들어간 대출이자 관리비만 해도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이런저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신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임대 경쟁도 더 심해졌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임대료를 낮춰서 공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료를 낮춰서 공실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상 수익률이 곧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렌트프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대료를 낮춰서 임차인 세팅을 하게 되면 향후에 임대료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미 수익률이 낮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수익률이 연 10%가 나오는 상품이고 하나는 연 6% 수익률이 나온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 10%의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물건이 거래가 성사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치 상승과 환금성을 고려한다면 빠른 임차인 세팅을 위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임대료는 시장가 혹은 그 이상을 받고 렌트프리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걱정하는 문제는 잔금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잔금 납부를 그냥 대출받아서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고 계실 텐데 요즘 지식산업센터 대출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잔금 대출이 80% 이상 나온다는 부동산이나 영업직원의 말만 믿고 분양을 받았다가 막상 대출 심사를 받았더니 대출이 부결되거나 대출 비율이 낮게 잡혀서 잔금 납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도 지금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던지는 물건이나 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잔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면 중도금 대출이자 관리비, 잔금 연체이자 등 절대 무시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이 만기가 됐는데도 중도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신용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마무리해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빠르게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잔금 납부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대출은 60% 정도로 설정하고 최악의 경우 50% 이하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잔금 대출을 공급 금액의 60%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계약금으로 납부한 10%와 잔금 대출 60%를 제외한 나머지 30%입니다. 그리고 취득에 필요한 부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도 추가로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잔금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은행에서는 임대 투자가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대출 비율을 매우 낮게 잡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클리어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 납부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임대를 내놓기 위해서는 보통 내가 구매한 물건 주변에 부동산의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가 받아야 하는 임대료는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부동산 중에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서 물건을 내놓아야 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고민은 해보셨을 테지만 결국은 그냥 가까운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해준 임대료를 듣고 별 생각 없이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맡기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매물 거래를 통한 중개수수료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장 상황과 시세 현황을 잘 살펴봐야 하고 그래야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빠르고 만족스러운 거래를 위해서는 유능한 부동산을 찾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좋은 부동산을 고르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만났을 때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센스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 거래가 자주 있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부동산을 찾았다면 그곳의 정보와 내가 가진 정보를 조합해서 분석하고 빠르게 임차인을 세팅할지 아니면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서 임차인을 세팅할지 결정해서 그에 맞는 적정 임대료와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임차인 세팅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잔금 납부와 임차인 세팅 방법, 그리고 임팩트 있는 부동산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잔금 납부 준비 혹은 임차인 세팅 준비를 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 답답한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링크에 소개된 PDF 문서는 이론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론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독자들이 처한 상황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이론부터 지식산업센터 실전 투자 방법, 입주 준비를 위한 전체 프로세서와 과정, 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잔금 대출의 기술, 등기 및 임대 노하우 등 투자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단계별로 거쳐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담았습니다. 이 PDF 문서를 읽고 나면 직접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마치 전체 사이클을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간접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문제는 투자 자체가 아닙니다. 투자 후 제대로 된 계획과 실행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